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 나이 들수록 단백질 중요하죠. 남재현 원장이 추천합니다. 단백질 1000 프리미엄 골드인데 네덜란드 산양류입니다. 물이나 음료,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되고요. 이봉규TV 왕창 세일입니다. 이렇게 할인하는데요. 단백질 6종이 들어간 겁니다. 이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세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양승 교수의 글인데요. 제가 몇 번 여러 번 소개했죠. 이분 글 아주 재미있고 논리가 아주 독특하면서 해부를 찌릅니다. 게임 이론으로 경제와 정치를 분석하는데요. 내공이 깊은 글인데요. 뉴데일리에 실었죠. 이양승 칼럼. 오늘 제목은요. 부동산과 입시, 땅 건드린 이재명, 증 누른 조국과 손잡다. 한국 사회의 급소를 찌르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제목은요. 태생부터 다른 둘, 부자 조국과 소년공 이재명. 게임의 규칙, 위반은 공통점. 반윤연대 결성한다고 손잡았지만 흑수저 와일드카드 약알 분노 유발자 연대 만드나.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과 조국 법으로 눌렀다. 급소가 있다. 급소란 눌리면 숨을 못 쉬고 자지러지는 것이다. 한국 사회도 급소가 있다. 하나는 입시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다. 급소는 방어 기제와 함께 집착으로 이어진다. 한국인 특유의 정신세계다. 한국은 한 지점, 극점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며 도는 나선형의 사회다. 그 극점은 서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을 회전시키는 동력이 바로 입시와 부동산이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 에너지가 발생된다. 바로 입시열과 투기열이다. 한국은 과열 사회다. 줄과 돈 그리고 증과 땅, 나선의 외곽 끝에서 극점으로 곧장 통하는 지름길이 있다. 바로 줄과 돈이다. 줄을 쥐려면 학위증, 소위 증이 필요하다. 돈을 쥐려면 땅이 필요하다. 증과 땅이 바로 한국 평민들의 로망이자 와일드카드다. 한국에서 입시는 모든 것이다. 입시 때만 되면 온 나라가 긴장하고 때 아닌 한파가 몰아치기도 하며 교통도 통제된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수능시험 걱정부터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마술이다. 누군가는 몇 억으로 몇 천억을 만든다. 모두가 강렬히 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부러워하면서도 증오하고 증오하면서 부러워하는 이유다. 급소 찌른 두 사람, 조국과 이재명. 입시와 부동산, 증과 땅은 한국의 급소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눌리면 한국 사회 전체가 자지러진다. 조국은 그 첫 번째인 증을 건드렸다. 이재명은 그 두 번째인 땅을 건드렸다. 급소 눌린 민심은 비명을 질러댔다. 증과 땅이 없는 사람들의 급소였다. 급소 눌린 이들에게 이성은 없다. 고통을 호소하는 절규만 있을 뿐이다. 그 결과 180석 거대 공룡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고 말았다. 한국인들 다수는 항상 억울하다 느낌을 갖고 있다. 열심히 싸우지만 한정패당하는 기분이 든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분통이 터지고 왠지 불안하다. 그럴수록 입시와 부동산에 매진한다. 그들에게 입시와 부동산은 와일드카드다. 계획된 오심. 프로스포츠 리그엔 와일드카드가 있다. 때로는 결승전보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더 박진감 넘친다. 탈락한 팀들이 패자부활 기회를 놓고 격돌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와일드하다. 이때 중요한 건 게임의 규칙이다. 한국은 교육체계에도 와일드카드가 있다. 바로 편입과 전문대학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와일드카드 경쟁이 바로 의대 편입과 의전원 입학이다. 흑수저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되기에 와일드카드인 것이다. 그 경우 심판의 오심은 치명적이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인 이상 오심이 없을 수 없다. 와일드카드 약탈자들. 그런데 그 오심이 계획됐다고 해보자.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본질은 법이 아니다. 조국은 부자다. 절박함이 전혀 없는 재산가 조국이 절박한 흑수저에게 돌아갈 와일드카드를 가로채 자기 딸에게 챙겨준 격이어서 민심이 요동쳤던 것이다. 와일드카드 약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수들 중에 조국처럼 제 자식에게 와일드카드를 쥐어준 이들은 매우 많다. 전수조사해보라. 그렇게 조국은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남들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신에게 들이댄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강남 좌파 조국과 조민. 강남 좌파 조국은 누구보다 입시 경쟁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청년들이 꼭 용이 되려 하지 말고 바제, 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좋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딸만큼은 예외였다. 자신의 딸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들은 소중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부자 아빠를 둔 조민은 의사증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영원히 부유층이다. 하지만 흑수저 청년에게 의전원 입학 기회는 너무나 소중했을 것이다. 그 흑수저는 그 기회를
잃었다. 조국, 윤석열과 이재명 운명 갈랐다. 이재명도 성남에서 한국의 급소를 눌렀다. 부동산이다. 지난 대선 때 조국이 한 급소 증을 누른 것에 더해 이재명이 또다시 다른 급소 땅을 눌렀다. 그 결과 민심 이반이 나타났다. 그 조국은 민주당에서 분리된 듯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이재명이 조국과 다시 손을 잡았다. 하책이다. 가장 멀리해야 할 이와 연대한 격이다. 지금 이재명을 버티게 해준 건 소년공 스토리다. 이재명과 조국은 성장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 소년이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고 어둠의 세월을 견디다 검정고시를 치러 대학에 입학,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 이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었고 제1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드라마는 드라마였다. 이재명에게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는 이유다. 이제 끝났으니 하는 소리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이재명이 더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조국 부부가 어긴 법보다 조선시대 음서의 기억 때문이었다. 국민 대부분은 조국 부부가 무슨 법을 어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반면 조민이 무시험 전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음을 분명히 기억한다. 선동으로 흥한당, 선동으로 망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조국과 손잡았다. 최악의 선택이다. 흑수저들 시각에서 조국은 사치스러운 퇴폐적 낭만주의이다. 이재명과 조국 조합은 부자연스럽다. 민주당은 선동으로 흥한 당이다. 선동을 위해 가장 좋은 연료는 감정이다. 가장 강한 감정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증오이다.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는 그 증오심으로부터 나온다. 이재명, 조국은 급소 조합이다. 이재명 지지자들과 조국 지지자들은 합집합이 될 수 없다. 조국을 향한 콘크리트 분노는 가지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조국은 잃을 게 없다. 반면 이재명은 잃을 게 많다. 조국의 선동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즉 조국을 향한 비명과 원성 그리고 분노를 이재명이 나누어 갖게 된다. 선동으로 흥한 당, 선동으로 망할 일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양승 뉴데일리 개건 논설위원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의 글인데요. 재밌죠? 그리고 날카롭습니다. 저도 이 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급소를 우리 눌렀는데 땅과 증, 입시와 부동산 두 급소를 눌러서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이 참패를 한 거거든요. 왜 참패를 했냐면 0.7%가 아니라 사실은 7.7%나 그 이상 졌을 수도 있는데 부정선거로 이기게 만들었는데도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0.7%로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런 그 이유는 이재명의 그 급도 국민들의 급소를 누른 이재명에 대한 분노 플러스 조국도 한몫했거든요. 조국의 이 급소를 눌린 국민들이 분노한 게 민주당에 분노하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에게 분노한 게 있거든요. 그게 결합돼서 그런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데요. 여기 이양승 논설위원 말대로 그럼 이번에 둘이 손잡았다. 그러면 급소 두 군데를 눌린 국민들이 지난번 대선 참패, 전 참패라고 보거든요. 참패에 이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에 참패를 안겨줄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정선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석할 거고요.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한동훈 장관도 부정선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흥민 행안부 장관도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조희대가 바뀌었고 조희대로 여러 가지 그 상황적 변수로 인해서 부정선거 하기에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죽을 목숨 부정선거로 쉽지 않은 바늘구멍을 뚫겠다 하고 부정선거에 서버 한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막는데 총력전을 벌여야 되겠고요. 그럼 누가 손해일 것이냐?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여기서 볼 때는 이 글에서도 뉘앙스가 있지만 저도 논평에서 며칠 전에 얘기한 적도 있죠. 조국이 이재명을 사기쳤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재명은 막 사기치는 놈이거든요. 야 급해니까 이 사기 저 사기 막 치는데 이 벽창호 같은 조국의 사기에 이재명도 당했다. 지금 급해서 조국과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조국이 지지율이 뜨고 조국 신당 지지율이 뜨니까 연합 세력으로 가서 자기가 총선 후에 밀려올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연합전선으로 막아보자. 급해서 손잡은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이양승 교수도 판단했지만 조국이 잃을 게 없지만 이재명은 잃을 게 많다. 근데 조국이가 진짜 의리 있는 놈이고 그러면은 요런 조합도 나중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국은 의리가 없습니다. 두고 보시죠. 조국이 나중에 이재명 내칩니다. 조국이. 일단 총선에 이용해먹고 총선에 득이 되는 건 조국이 더 득이 되죠. 지역구 안 내고 비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파라든가 중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국
그래,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래, 비례는 조국을 찍자, 이런 어떤 심리,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올라가고, 그러면 이재명의 그 당이 있잖아요, 위성정당, 거기가 인기가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 찍을 필요 없이 조국 당을 찍는 게 낫지, 비례는. 그리고 지역구는 민주당. 그럼 지역구에서 이제 선전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선전은 또 누가 가로막냐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가로막습니다. 거기서 표를 수도권에서 살살 갉아먹어요. 이준석 표가 크진 않지만 갉아먹는데 국힘당 표 안 갉아먹습니다. 국힘당에서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국힘당 찍을 사람이 이준석 찍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 찍을 사람이 아유 이재명이, 아유 지역구 찍을 사람이야. 에이. 근데 이 준석이 요놈이 이쁜 애고 또 윤석열 대통령 까고 한동훈 위원장 까고 그러니까 그냥 애따 넣어놔 먹어라. 요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호남 사람들의 이낙연을 조금 밀 수 있습니다. 그래 이낙연이 인기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 뭐 우덜끼리 뭐 이런 게 있어서 민주당 표를 지역구에서 이준석이 조금, 이낙연이 조금 갉아먹어서 거기서 그 반사 이익을 국힘당이 보고, 자 비례에서는 조국 신당이 이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러면 연합전선이 연합이 되면은 좋은데, 총선은 연합이 되죠. 총선 끝났다고 봅시다. 그럼 사법 리스크 이제 둘 다 밀려봐요. 근데 조국의 사법 리스크보단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징역의 그 양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시 감옥 가서 살아나올 거는 다음 대선까지 못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조국은 나올 수 있어요. 조국은 2년인데 1년으로 줄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2년을 대법원에서 받는다고 해도 이게 뭐 때에 따라서 뭐 한 1년 산 다음에 가석방이라든가 사면 받을 수 있고요. 사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2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자기는 2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민주당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 그때는 이재명은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재명 감옥에 가는 거를 조국이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건 뭐야?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다. 조국 신당이 뭐 몇 석에 차지한다 이거예요. 체포 동의안 가결 쪽에 힘 실어줄걸요. 왜냐면 이재명이 없어야 자기가 범야권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이가 악수를 둔 거다. 급해서 악수를 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원래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둘 관계가 끈끈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해서 만난 것 같지만 원래 조국과 이재명은 한 몸이었다. 말하자면 깐부였다 이런 얘기죠. 깐부끼리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슬쩍 멀리하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깐부끼리 너무 급해가지고 손을 잡았는데 두 급소가 만났기 때문에 국민들, 한국 사회 급소를 양쪽에서 찔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분노 유발자 연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양승 교수 칼럼 재밌네요. 게임 이론. 이것들 그냥 감옥으로 다 쳐넣어야 돼. 왜 빨리 안 쳐넣어? 송영길이 억울하대잖아. 조국이 이재명이 설치고 돌아. 나는 뭐냐 이거야, 송영길. 다 감옥에 갈 사람들 아니에요. 왜 안 쳐넣었어? 왜? 나 그게 계속 답답해. 너무 답답해. 문재인 빨리 수사 들어가세요. 검찰총장 좀 수상한데 이러고 보니까 수상하지 않아요? 수상해.